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 카운티 직갈진에 위치한 마사지 팔러들은 앞으로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공중보건 허가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마사지 팔러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업소들을 단속하기 위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8일 마사지 팔러의 영업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늘어나는 지원자들로 UC 계열 대학문이 점점 좁아지면서 타주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주 지원자들에게 주립대학만큼 경쟁력 있는 학비를 제공하며 신입생 유치를 벌이는 타주 대학들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구글이 중국 내 사무실들을 잠정 폐쇄하고 글로벌 항공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그 여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확산으로 해외여행 거부감이 커지면서 한국에서는 동남아로 가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을 문의하는 예비 부부들이 최근 며칠 새 급증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반드시 제외 공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한국에 파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비 선거가 오는 3월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유급 휴가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주들의 숙지가 요구됩니다. 총선 판도를 뒤흔들 변수인 보수 통합 논의가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논의에 피로감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과 태극기 세력의 분열로 야권 재편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직할진에 위치한 마사지 팔러들은 앞으로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공중보건 허가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마사지 팔러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업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8일 마사지 팔러의 영업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사지업소 간판을 내걸고 암암리에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업소들이 적지 않아 LA 카운티 정부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통과된 관련 안건에 따르면 LA 카운티 직할진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들은 앞으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허가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공중보건 허가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서와 지시사항이 공지될 예정으로 공중보건 허가증 수수료는 연 $409입니다. 첫 해에 부담하는 비즈니스 라이센스 비용은 $1,895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안마사들도 별도의 비즈니스 라이센스 혹은 캘리포니아 마사지 테라피 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가 필요하며 2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 마사지 업소에서는 업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업소 입구에 명시해야 하고 서비스에 대한 계산은 프런트웨이 공간에서 이뤄질 수 없으며 미성년자 고용도 불허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 상당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LA 카운티 직할진 내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에 이미 관련 내용문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ve already contacted the establishments in Los Angeles County unincorporated area, and we have spoken with them, with the treasurer tax collector, and we've done outreach with the businesses.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시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 영업체를 운영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합법적으로 인신매매와 같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조심하시는 것이 깨끗하게 영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마련되는 법안은 지난 28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는 1차 통과됐으며 다음 주 중에 2차 표결을 거친 후 1호부터 30일 이내에 시행됩니다. 마사지 업소에서는 새 지침을 준수하기까지 4개월의 시일이 주어집니다. LA 카운티 직할진은 라크라 센터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등이 포함되며
카운티 직할지 내에는 현재 영업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마사지 업소가 38개에 달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늘어나는 지원자들로 UC 계열 대학의 문이 점점 좁아지면서 타주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주 학생들에게 주립대학만큼 경쟁력이 있는 학비를 제공하며 신입생 유치를 벌이는 타주 대학들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연 기자입니다. 매해 4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캘리포니아주. 가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예비 대학생들을 배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학생 수에 UC 계열 대학들과 칼스테이트 등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학들은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9 가을학기 기준 출산율 저하로 대학 신입생 숫자가 10년 만에 180만 명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주 주립대와는 달리 매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타주의 대학교 중에는 최근 가주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벌이는 학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패서디나에서 치러진 대학 입시 설명회에는 110여 개가 넘는 타주 대학들이 대거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가령 하와이 퍼시픽 대학교 측은 UC 계열 대학의 인스테이트 학비 수준에 맞춰 이번 가을 학기부터 연간 학비를 대폭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공립연구대학 휴스턴 대학은 SAT 점수가 최소 1260점을 넘거나 한 학급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텍사스주 학생들과 같이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할 것이라는 파격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오클라호마주, 펜실베니아주 등지의 대학교에서 가주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치솟는 캘리포니아 대학 학비와 만원인 캠퍼스에 지친 가주 학생들 가운데에는 굳이 붐비는 UC 계열 대학만 고집할 필요 없이 주립대학만큼의 저렴한 비용으로 타주에서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재외공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귀화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존치하게 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총영사관 측의 설명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특히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한국에 파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적 상실 신고를 완료한 후에야 비자가 발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구글이 중국 내 사무실들을 잠정 폐쇄하고 글로벌 항공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그 여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중국 내 모든 사무실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무실이 전면 폐쇄되는 지역은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을 아우릅니다. 앞서 애플도 우한의 부품 공구업체와 우한외 지역 생산시설에서 조업을 중단했으며 페이스북은 직원들의 중국 출장을 금지했습니다. 디즈니와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내 매장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직원들의 출장을 금지하는 등 우한 폐렴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운항 중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LA와 상하이 구간, 그리고 LA와 베이징 구간 항공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현행 1.5에서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이후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지난달 인하 행진을 멈춘 연준이 동결 모드를 이어간 것입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국 경제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인 남성이 홈디포의 철제 출입문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며 $70만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모 씨는 최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홈디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홈디포 직원이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갑자기 위에서 내려온 철제문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 있는 홈디포 매장을 찾았다가 직원의 사전 경고 없이 철제문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의 진원지 중국 우한에 머물던 미국인 약 200명이 29일 전 세계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승객들 가운데 우한폐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고 이에 따라 전원이 캘리포니아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객들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다시 한 차례 의료 검진을 받은 뒤 귀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미치 공군 기지에 임시로 수용될 예정이며 우한폐렴 의심 증상을 보이는 탑승객이 나오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예비 선거가 오는 3월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유급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주들의 숙지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3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영어와 한국어,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 시 유급 타임오프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놓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가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날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고 근무 시간 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식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설치된 주차 미터 요금 결제가 당분간 동전으로만 가능합니다. 펠팍 타운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터 주차기가 새로운 기기로 교체될 때까지 신용카드를 통한 주차요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설날 축하 행사에서 백악관 아태 자문위원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진행된 선서식에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 윌버러스 상무부 장관 등이 참관한 가운데 미셸 박스틸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공동위원장, 그리고 10명의 자문위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아태 자문위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 외에도 제니퍼 카나한, 그레이스 리 등 3명의 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호세 주립대학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총장실로부터 $300만 지원받아 약 4,000명으로 추산되는 기거할 것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 보조, 정신건강 지원과 기타 긴급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파세오 산 안토니오에 있는 알퀴스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800에서 1,200유닛의 직원, 교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세계로 진출을 노리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시애틀에서 회사와 제품 설명회를 겸한 투자 유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4일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애틀 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7개 회사가 참가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시애틀에서 공식 행사를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하자 신혼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의 불똥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튀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전문 업체들에 따르면 우한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여행 거부감이 커지면서 여행 취소나 일정 변경을 문의하는 예비 부부들이 최근 며칠 새 급증했습니다. 특히 인기 신혼여행지인 동남아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위약금을 감수하고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고 여행 업체들은 설명했습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혼여행 목적지 중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휴양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몰디브나 유럽, 하와이 등 거리가 떨어진 신혼여행지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공항을 거쳐야 하고 이들 지역에도 중국인들이 대거 몰렸다는 점에서 여행 취소를 고려하는 예비 부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몰디브나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커플들은 싱가포르를 경유해 1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싱가포르에서 최근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부다비로 경유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여행 업체들은 전했습니다. 총선 판도를 뒤흔들 변수인 보수 통합 논의가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논의에 피로감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과 태극기 세력의 분열로 야권 재편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현지 시간 29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2월 초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는 새 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통합 의지가 확실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새 보수당이 31일까지 합류 여부를 밝히라고 한 혁통위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고 새 보수당의 진위를 가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지 시간 29일 4.15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전략 공천 대상지 15곳을 제외한 238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공모해 475명의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당은 복수 신청 지역 135곳, 원내 단수 지역 64곳, 원외 단수 지역 35곳 등 총 234개 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면접 심사에 돌입합니다. 심사 기준으로는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 활동 능력 10%, 도덕성 10%, 면접 10%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주말에는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시행합니다. 공관위는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청와대 출신 후보는 행정관, 비서관 경력 6개월 이상 시 여론조사에 직함을 사용하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쓰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논란 인사 리스크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영입 인재 2호 원종건 씨의 데이트 폭력 논란에 따른 자격 반납 등 총선 관련 잡음이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